여러분은 혹시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특별한 강아지를 만나 그런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로 떠난 여행에서 만난 진돗개. 충심이는 저에게 사랑과 충성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애견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코디입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 하루를 채우고 있어요. 매일 다양한 견종의 강아지들과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늘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미용을 하다 보면 강아지들만의 독특한 성격을 알게 되고 그들만의 매력을 발견하는 게 제1의 보람이죠. 저는 몰티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스노우인데 눈처럼 새하얀 털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스노우는 겁이 많아서 산책 중에 큰 개를 만나면 꼭 제 품으로 뛰어들곤 해요. 그 모습을 보면 귀엽기도 하지만 강아지들도 자신만의 두려움과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아요. 스노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고 있답니다. 작년 여름 강아지들의 매력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어 한국 전통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전라남도 진도는 진돗개의 고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돗개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을 골목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국적인 풍경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마당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그 강아지를 본 순간 제 시선은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 진돗개는 중간 크기의 탄탄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 황금빛 갈색 털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 털은 마치 태양빛을 받은 황금처럼 반짝였죠. 날렵한 턱선과 강렬한 눈빛은 강아지가 아니라 늑대 같은 야생의 매력을 풍기고 있었고 꼬리는 높이 올라가며 말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은 단순히 강렬한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과 결단력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강아지는 저를 보더니 처음엔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귀를 약간 뒤로 젖히고 뒷발로 한 걸음 물러서며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를 완전히 흐트러뜨리진 않았어요. 마치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먼저 다가오진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죠. 그 진돗개에 대해 알고 싶어 마당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개가 마을의 자랑이라고 하셨어요. 이 녀석 이름이 충심이요. 이름 그대로 충성스런 놈이지. 3년 전에 주인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매일 밭을 지키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그렇게 오래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가끔 듣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강아지를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충성심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충심이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조금만 가까이 가도 멀찍이 물러서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분명히 무엇인가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충심이를 보러 갔습니다. 간식을 챙겨가 그의 앞에 살며시 놓아주었어요. 처음엔 간식을 두고 물러서야만 충심이가 먹기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제가 바로 앞에 있어도 먹을 만큼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충심이는 혼자서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강인한 모습이었지만 간혹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은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더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여행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심이를 만나며 인간과 강아지 사이의 깊은 유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죠. 충심이와 처음 만난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그의 마당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간식과 함께 다가가 안녕 충심아하고 말을 걸었죠. 처음에는 충심이가 무심한 듯 제 모습을 살피며 거리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듯 했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진도의 여름비는 무척 거세고 갑작스럽게 쏟아지곤 했죠.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 동네를 둘러보던 저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는 해도 초행길인 저에게는 모든 골목이 비슷해 보였어요.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던 찰나 낯익은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충심이었죠. 충심이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늠름한 자세로 서 있던 충심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충심아, 나 좀 도와줄래? 길을 잃었어. 이상하게도 그 말이 끝나자 충심이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향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치 저를 이끌기 위해 기다렸던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앞장섰습니다. 충심이를 따라 걷는 동안 저는 그의 행보에 감탄했습니다. 길을 돌아가야 할 때마다 멈춰 저를 쳐다보며 이쪽으로 오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어요. 결국 그는 저를 안전하게 마을로 데려다 주었고 제가 마당 가까이에 도착하자 천천히 뒤돌아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충심이에 대한 제 믿음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단순히 진돗개가 충성스럽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충성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충심이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께 양해를 구해 충심이와 산책을 해보기로 한 거죠. 예상대로 충심이는 처음엔 낯선 저와 산책을 나서는 것을 망설였지만 할머니께서 직접 리드줄을 채워주신 후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산책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진도의 녹음이 우거진 들판을 걷는 동안 충심이는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털을 쓰다듬으며 너 정말 멋진 친구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충심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눈을 마주쳤는데 그 순간 그의 눈에 담긴 따뜻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심이는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가 가진 놀라운 충성심과 지혜를 알아갔어요. 그는 단순히 마을의 강아지가 아니라 누구보다 깊은 마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충심이가 저렇게 따라 나가는 거 정말 드문 일이여. 너를 좋아하는 것 같구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더욱 마음이 벅찼습니다. 충심이가 저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충심이는 제가 찾아갈 때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제가 마당에 들어서면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반기는 모습에 마음이 몹시 뿌듯했어요. 제가 가져간 간식도 이전처럼 서먹하게 받아먹지 않고 눈을 맞추며 먹는 모습은 충심이와의 유대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충심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작은 공을 가져갔습니다. 공을 던지고 가져오게 하는 놀이를 제안했는데 처음엔 충심이가 그 공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하지만 몇 번 던져보니 그는 천천히 공을 따라가고 마치 처음 배우는 어린 강아지처럼 공을 입에 물고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심이와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웠던 건 충심이와 이런 교감을 나누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진돗개가 쉽게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충심이와 저의 관계를 신기하게 바라보셨죠. 어떤 분은 너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전생에 우리 마을에서 살았던 거 아니냐? 라며 농담도 하셨습니다. 충심이는 매일 아침 주인이 생전에 다니던 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그를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가 충심이를 따라 밭에 가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충심이를 따라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주 익숙한 길을 걷는 듯 일정한 속도로 밭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충심이는 밭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충심이는 단순히 충성심이 강한 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인의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충심이는 제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충심이와 나누는 매 순간이 저에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충심이와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저는 그를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따뜻한 눈빛은 제 마음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 저희 사이에도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충심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녀석은 원래 자기 주인만 따르는 개야. 너를 따라다니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네. 그 말에 다른 주민들도 맞아. 아무리 간식을 준다 해도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건 처음 봐.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내가 혹시 충심이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가 이제 나를 진정한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그 두려움은 그날 밤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충심이가 어딘가로 멀어져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충심이와 산책을 하려고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충심이가 마당에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나타날 텐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보니 충심이가 아침 일찍 밭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충심이가 있을 줄 알았지만 그는 밭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찾기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헤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충심이를 찾은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의 모습이 슬퍼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충심아, 무슨 일이야? 제가 조용히 물었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죠. 다만 충심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 속에서 깊은 그리움과 동시에 저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충심이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저와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충심이는 저를 통해 새로운 사랑을 배우고 있었고 저 또한 그를 통해 진정한 교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위기는 제가 그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충실하려는 강아지였던 거죠. 충심이 곁에 앉아있던 그날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왜 언덕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죠. 제가 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자 충심이는 마치 괜찮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충심이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동시에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 그의 곁에 있는 동안 그가 잃어버린 주인의 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충심이와 그의 주인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마을의 농부였고 충심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데리고 키웠다고 합니다. 주인은 항상 충심이를 데리고 밭에 갔고 늦은 저녁이면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충심이의 충성심은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 그의 주인과 나눈 깊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충심이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과거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진심으로 즐기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충심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목줄이었어요. 목줄에는 그의 이름 충심과 제가 새긴 작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너를 기억할게. 충심이에게 목줄을 채워주는 순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이 목줄을 통해 제가 그의 삶에 남긴 흔적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목줄을 보며 충심이와 나눈 교감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충심이와의 산책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의 곁에서 함께 걷는 시간이 마치 우리 둘만의 의식처럼 느껴졌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도를 떠나야 하는 날 아침, 저는 충심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와의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았지만 충심이를 만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기에 마지막 순간만큼은 웃으며 보내고 싶었어요. 충심이와 함께 마을 곳곳을 천천히 걸으며 제가 좋아했던 풍경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그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한 걸음도 제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죠.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떠날 준비를 하던 순간 충심이는 저를 배웅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까지도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꼬리를 천천히 흔드는 그의 모습에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충심이는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도를 떠날 때 충심이의 눈빛은 마치 괜찮으니 나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죠. 그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지만 동시에 그의 곁을 떠나온 것이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충심이를 만났던 경험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까지.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마음에만 남지 않고 제 삶의 방향까지 바꾸게 되었죠. 미국에서도 충심이와의 추억을 이어가기 위해 저는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양 과정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한인 단체에서 구조된 진돗개를 입양할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순간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입양한 진돗개에게 저는 진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은 저의 한국 여행, 그리고 충심이를 만났던 진도를 떠올리게 해주었죠. 진도는 충심이처럼 깊은 눈빛을 가진 강아지였고, 저와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진도와 함께하는 일상은 마치 충심이와 함께했던 시간의 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도를 데리고 산책을 하며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들려줄 때면 사람들은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SNS를 통해 진돗개의 매력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진돗개가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견종인지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요. 진도를 키우며 저는 충심이와 나눈 특별한 순간들이 단순한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제 삶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강아지는 단순히 제 반려견이 아니라 저의 인생과 한국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자 우리의 삶에 사랑과 교훈을 전해주는 친구입니다. 충심이와 진도를 통해 저는 진정한 교감과 충성심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진돗개처럼 특별한 친구를 만난다면 아마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줬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한국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